행복한 아침의 시작. 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벌써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 참 빠른데요. 달력을 보면 아직 봄이지만 요즘 날씨를 보면 꼭 한여름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오늘 우리 지역 오후에 약간의 비 소식이 있으면서 이 더위가 잠시 주춤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내리는 비의 양이 적기 때문에 가뭄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 반가운 단비 소식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렇게 봄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우리는 식수 부족 문제까지 걱정해야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유엔이 정한 세계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지 좀 오래됐죠. 그야말로 물 쏘듯 펑펑 써왔던 물, 이제는 나부터라도 물을 아끼는 그런 생활 습관을 길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 첫 소식 좀 따뜻한 이야기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수술이 절박하지만 형편이 어려워 수술을 받지 못했던 베트남 아이들의 이야기인데요. 대구의 한 봉사단체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또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그 따뜻한 소식 지금 전해드립니다. 이른 아침, 대구의 동산의료원을 찾았다. 8층의 한 병실 안에는 또래 친구들이 아직 꿈나라를 헤매고 있을 이 시간. 벌써 세수도 마치고 예쁘게 단장을 한 두 소녀가 있다. 이틀 전 안면 기형 치료를 위해 베트남에서 한국을 찾아온 우엔과 띠엔. 9살 난 우엔은 얼굴 전반에 유전성 기형이 생기는 트린처 콜린스 증후군을, 2살 어린 띠엔은 귀에 변형이 생기는 소위증을 앓고 있는 상황. 하지만 어려운 형편에 수술은 꿈도 못 꿨는데 다행히도 아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온 이들이 있었다. 잘 잤어. 그리고 수술 자체가 뭐 좀 힘든 수술이지만 위험하고 이런 건 하나도 없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밖에 나가서 나중에 기도할게요. 수술 잘 되라고. 대구 지역의 한 사회봉사단체에서 아이들의 수술비 지원에 나선 것이다. 저희 국제 로타리 3700 지구에서 6년 전부터 의료 사각지대인 베트남에 사랑의 집 짓기와 구순 구개를 수술 지원 봉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일반 환자들은 현지에서 수술이 가능한데 오늘 이 환자들처럼 현지에서 할 수 없는 아주 중증의 환자들을 우리나라에 초빙을 해서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 중 몸이 아픈 지구촌 어린이들을 돕는 의료봉사 활동에 힘을 쏟고 있는 국제 로터리 클럽. 1년 평균 약 30명의 환아 수술비를 지원한 지가 벌써 6년째라고 한다. 그 사이 어느덧 아이들에겐 예정된 수술 시간이 성큼 다가와 버렸다. 고사리 같은 작은 손을 맞잡고 서로에게 작은 위안을 건네는 우엔과 띠엔. 이제 겨우 7살 난 띠엔은 수술을 앞둔 두려움에 눈물이 나지만 맞잡은 손을 놓지 않는다. 저희들이 로타리 3700 국제지구와 연합해서 힘을 합쳐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베트남에 나가서 수술을 하면은 한 35명 정도의 수술을 많이 해주고 올 수 있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그쪽 베트남에 있는 세계로 병원이 환경이 저희보다 좋지 못해서 큰 수술, 어려운 수술은 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는 비교적 간단한 구순열, 구개열 이런 환자들을 주로 수술하고 국내에 들어와서는 이제 심한 환자들 이제 여기서 수술을 하게 되지요. 그렇게 우엔과 띠엔의 수술이 시작되고 작은 두 딸을 수술대로 보낸 두 엄마는 아이들처럼 손을 맞잡고 긴 시간을 견뎌본다. 여섯 시간이 예정된 긴 수술. 동산의료원 한기환 박사수술팀은 이 수술이 아이들의 밝은 미래에 도움이 될 걸 믿으며 한순간 한순간 조심스러운 손길을 움직인다.
수술 경과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수술은 목표했던 대로 다 했고요. 그다음에 코 수술하고 나왔어요. 추가로. 보니까 코 수술 시간도 한 2시간 만에 끝냈거든요. 목표했던 게. 그런데 시간이 좀 남아서 코 수술도 했습니다. 같이.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병실로 돌아온 우엔 그리고 띠엔. 앞으로는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어서 건강하고 예쁜 모습을 되찾을 일만 남았다. 손병갑 총재 역시 병실로 돌아온 아이들을 보고서야 한시름 마음을 놓는다. 참 힘든 수술이었는데 애들이 생각보다 대견하네요. 그리고 뭐 수술은 잘 된 것 같아서 안심입니다. Cảm tưởng là được rất hạnh phúc và sung sướng khi có cơ hội cho con mình đến Hàn Quốc để làm phẫu thuật thẩm mỹ. Cái đó là một cái mơ ước, tại số tiền quá lớn. Cũng cảm ơn là cái đoàn hảo tâm của Hàn Quốc và bác sĩ đã tận tình đã làm phẫu thuật cho con em. Dạ, xin cảm ơn rất nhiều ạ. 혼자서 헤쳐나가야 할 인생의 긴 터널 속에서 누군가가 내민 도움의 손길 하나가 삶의 희망을 찾는 꿈길이 될 수도 있는 일. 우엔과 띠엔이 더 밝은 웃음을 찾길 우리도 꿈꿔본다. 네,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두 친구가 안면 기형이 있었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먼 타지에 돌아와서 이렇게 수술을 받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도 수술이 잘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좀 하루빨리 회복 잘해서 친구들과 함께 뛰어노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개한 이 봉사단체는요, 이렇게 의료 봉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따스함이 우리 지역 곳곳에서도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 3대 마임 축제 중 하나인 춘천 마임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가 열리는 동안 춘천에서는요, 공연장과 무대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서도 이 마임 행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또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까지 진행됐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현장 지금 함께 가보시죠. 이른 더위에 푹푹 찌는 요즘. 뜨거 햇살이 너무 뜨거워요. 5월인데 이렇게 더워도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해수욕장 개장도 안 했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날씨 너무 덥다. 이거 뭐야? 물총이잖아. 뭐 어떻게 이렇게만 쏘고 놀자고? 무더위를 향해 거침없이 쏘라. 뜨겁게 달아오른 아스팔트를 시원하게 식혀버리는 물의 축제. 다 함께 아수라장 속으로 붕덩 빠져봅시다. 춘천에서 교통량 많기로 유명한 중앙로. 그런데 아침부터 이곳의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무슨 사고라도 난 건지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경찰까지 나와서 도로를 막고 있는 상황.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래요. 이러면 오늘 길 많이 막힐 텐데. 그런데 춘천 사람들은 왠지 이런 상황이 익숙해 보인다. 지금 차가 못 다니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를 통제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마임 축제가 도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 차량 통제 중이에요. 아하, 춘천 마임 축제 기간이었군요. 1989년 처음 시작돼 이젠 아시아 최대의 마임 축제로 성장한 춘천 마임 축제. 올해도 국내외 50여 개 팀이 참가해 다양하고 이색적인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도로를 차단하면서 시원하게 드러난 중앙로. 차 없는 거리가 얼굴을 드러내자 기다렸다는 듯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여든다. 근데 다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죠? 아이도 어른도 저마다 받들어 물총! 애들이랑 좀 주말이고 날도 덥고 해서 물총 쏘고 놀려고 나왔거든요. 매일마다 이렇게 오세요? 네,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못 왔고요. 애들 한 4, 5살 때부터 매년 참석은 하고 있어요. 오늘 어떤 기대 갖고 나오셨어요? 오늘 뭐 그냥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또 추억 하나 만들어주고 이제 오늘 또 집에 가서 일기장에 하나 적을 그런 그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왔고요. 그런 기대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보이시죠? 아직 개막전인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물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곧 있으면 이곳이요 물바다로 변한다고 하니까요. 저도 재밌게 즐겨보도록 할게요. 빵빵빵. 본격적으로 축제가 시작되자 물싸움을 멈추고 일제히 시선 고정. 공연장은 다름 아닌 하늘이다. 푸른 하늘을 바다 삼아 자유롭게 항해하는 해적들. 자유를 상징하는 해적이 춘천을 찾아오자 시민들이 열광하는데 시민과 예술의 힘으로 시를 점령하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해군과 해적으로 시민이 나눠져요. 그래갖고 서로 물싸움을 막 하면서 도시를 점령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는 해군과 해적. 지금 해적이랑 시민이랑 싸우고 있거든요. 지금 배가 움직이고 있어. 배가 움직이고 있어. 바싹 말라 갈증에 타고 있던 물의 도시는 해적을 오히려 반가워한다. 해적과 함께 과감히 해군에 맞서 싸우는 시민들. 그렇게 물을 차지하기 위한 한판 대결이 펼쳐지고 시내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 전쟁통이 되어가는데 마침내 해군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의 물꼬가 트였다. 물을 되찾은 물의 도시 춘천. 쏟아지는 폭포수 속에서 시민들은 승리의 쾌감에 젖어들고 뜨거운 태양을 잠재울 물을 만끽하며 본격적인 파티 스타트. 대낮에 도로 한복판 클럽 개장이요. 오늘만큼은 엄마 몰래 클럽 광고 숨길 필요 없다. 당당하게 시원하게 대놓고 놀아보자고요. 물을 아무리 뿌려도 점점 뜨거워지는 파티의 열기. 이 축제가 특히 재밌는 건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어울릴 수 있기 때문. 아버님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가족들하고 왔습니다. 아버님 아수라장 오신 적 있으세요? 오늘 처음 왔습니다 여기. 오시니까 어떠세요? 와가지고 이렇게 재밌을지 몰랐습니다. 너무 재밌는데요. 클럽엔 자고로 바텐더가 있기 마련. 아수라장에도 있다. 시원하게 목을 죽여주는 바텐더. 생생한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음주 방송도 마다않는 이연희 리포터. 마임축제 기간 춘천은 시내 모든 곳이 공연장이 된다. 무대도 객석도 따로 없는 길 한복판에서의 브라질리언 타악 공연. 삼바의 나라도 깜짝 놀랄 춘천의 화끈한 축제 분위기. 정말 어메이징하네요. 춥지 않으세요? 추워요. 와보니까 어떠세요? 짱짱짱. 와보니까 어때요? 사실 이렇게 보다가 나와서 같이 물싸움하고 물놀이 하기 어렵잖아요. 하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물 맞으면 돼요. 마임 축제 최고! 이 정도면 더위도 식었겠다. 젖은 옷도 말릴 겸 이번엔 뽀송뽀송한 상가로 이동. 이곳에서도 거리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모처럼 문화생활의 여유를 되찾은 시민들. 근데 이건 대체 무슨 공연인가요? 복장이나 소품을 봐선 청소부 같은데? 미세먼지 방지 옷을 입음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해 탈피하고 싶은 마음을 담았고요. 분리수거가 잘 되지 않아서 분리수거 퍼포먼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생활과 밀접한 메시지가 담긴 마임 공연. 이해가 쉬워서인지 아이들도 금세 공연에 빠져든다. 퍼포먼스 예술로 지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실 결성된 지 얼마 안 된 신생 공연팀이라고. 저는 뭐 독립영화도 찍고요. 그냥 뭐 공연도 하고 기획도 하고 노동도 하고 노동 중에서 흔히 말하는 건설 현장에서 비계, 아시바, 파이프, 6m 파이프 올리는 이런 일도 거의 본업이 요겁니다. 여기서 이제 현장 사무실 그 옆에 숙소가 있는데 숙소에서 이런 것들 다 만들어서 가지고 오고 악기 가지고 소품 제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맨날 똑같은 그 좀 굴레 같은 굴레로 좀 벗어나기 힘들었는데 이번에 좀 회사 좀 쉬고 공연에 참여할 수 있어가지고 좀 기분 좋습니다. 이번엔 일본 도깨비가 나타났다. 준비됐나요?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저는
일본 도깨비 문이다. 일본 도깨비 알았어? 이거 알았어? 카파. 일본 전설 속에 나오는 물도깨비 카파. 물의 도시에서 물도깨비가 펼치는 화끈한 공연에 박수갈채가 멈출 줄을 모른다. 그렇게 재밌어? 재밌으면 너도 같이 할래? 얼떨결에 카파의 손에 붙들려 나간 어린이. 코앞에서 공연 보는 건 좋은데 아우 눈부셔. 나 그냥 멀리서 볼게요. 어쨌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니 카파도 신나는 모양이다. 신기한 묘기도 감상하고 우리와 닮은 듯 다른 이웃나라의 전통도 배우고 마임 축제 기간 아니면 언제 또 이렇게 다양한 공연을 집 앞에서 접해볼까.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예술가를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마음집들하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고 이런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축제 계절 5월, 춘천이 마임으로 흠뻑 젖어든다. 그냥 맘 내키는 대로 신나게 놀아도 좋은 기간. 아직도 집에 계신가요? 지금 빨리 마임 축제 현장으로 나오세요. 전국시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늘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면서 이 폭염이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의 양은 5mm 안팎 수준입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는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또 이후로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초여름 날씨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날은 점점 더워지고 우리의 옷차림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이럴 때 우리가 마주하기 싫지만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있죠. 바로 겹겹이 쌓인 뱃살인데요.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미루고 미뤘던 다이어트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전국시대에서는요. 좀 더 효과적인 다이어트가 없을까 해서 이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탄탄한 근육질 몸매 원하시나요? 지치지 않는 체력을 원하신다고요? 물론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 바로 운동인데요. 지름길은 없지만 즐거운 운동은 있습니다.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하나로 생활의 활력과 즐거움은 덤으로 얻어가는 인기 절정 운동법. 칼로리 소모 끝판왕 삼총사 지금 만나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미뤄왔던 다이어트 이제는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여름도 다가오고요. 옷도 점점 얇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태우러 왔습니다. 뭘 태우냐고요? 바로 이 지방들 태우러 가보시죠. 두근두근 떨리는 마음으로 찾아간 곳은요. 요즘 인기 열풍의 한가운데에 있는 운동법, 줌바 피트니스입니다. 최근 국내외 인기 강사진들이 우리나라에서 라이브 클래스를 열기도 했고요. 배우 최여진 씨가 줌바 강사 자격증을 딸 만큼 열혈 매니아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줌바가 뭐예요? 줌바 댄스는 콜롬비아의 베토 페레스라는 선생님께서 창시한 장르이고요. 라틴 계열의 신나는 음악에 맞춰서 하는 운동으로서 유산소적인 요소와 근력적인 요소가 함께 복합되어 있는 운동이고요. 그리고 1시간에 무려 1000칼로리나 소비되는 아주 멋진 운동입니다. 1시간에 1000칼로리요? 네, 대단하죠? 저 빨리 배우고 싶어요. 네, 렛츠고! 줌바 기본 동작 배우기에 도전! 여러분도 함께 따라해보세요. 자, 첫 번째는 레게토의 사이드 투 스텝인데 한 번, 두 번으로 가시면 돼요. 한 번, 두 번, 바운스를 넣으면서 한 번, 두 번. 따라오셨나요? 이번에는 두 번째 동작 들어갑니다. 자연스럽게 4번 오른발부터 걸어갈게요. 하나, 둘, 셋. 4번째 다리를 약간 벌려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발에 오른손으로 골반을 같은 방향으로 밀면서 복부에 힘을 주고, 그렇죠. 복부에 힘을 주셔야 돼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함께 배울 수 있었는데요. 동작을 반복할수록 절로 흥이 나더라고요. 이제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볼까요? 네! 렛츠고! 흥겨운 음악과 함께 줌바 댄스가 시작됐습니다. 줌바는요, 단순하고 반복되는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누구나 금방 또 쉽게 따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는데요. 어떤가요? 저 이대로 강사 코스 가나요? 아, 그러나 패기도 잠시. 계속되는 줌바에 제 체력이 바닥을 보였습니다. 괜찮아! 자,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저만 힘든 것 같아요. 안 힘드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시다고요? 네, 이 정도는 뭐 기본이고 뭐 어디 저희 때 나이에 어디 가서 춤추고 이런 거는 정말 흉하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이렇게 쌤하고 같이 운동도 하면서 여러분들도 만나고 친구도 되고 동생도 되고 여러 사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아줌마들은 안 하면 좀 집에 푹 퍼져 있잖아요. 근데 줌바를 하고 나면 이제 뭐지? 뭐 활력이 생겼다고 하나?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인터뷰 끝났으니까 다시 수업 시작할게요. 역시 1시간의 1000칼리 소모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줌바를 꾸준히 하다 보면 저도 넘치는 활기와 체력 가질 수 있을까요? 줌바로 예쁜 몸매 만드세요! 칼로리 소모 끝판왕 핫한 운동 삼총사의 두 번째는요. 실내 사이클 운동의 대표주자 춤과 사이클을 결합시킨 제키 사이클입니다. 실내 사이클을 이용해서 음악에 맞춰서 체조 동작 혹은 댄스 동작을 같이 이용해서 상하체를 같이 전신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50분 동안 하체를 계속 쉬지 않고 움직이고요. 상체를 서서 타기 때문에 팔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칼로리 소모가 엄청나죠. 많아요. 제키 사이클은 1999년에 만들어진 종목인데요. 매년 대규모 페스티벌과 선수권 대회가 열릴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고요. 유명 연예인들이 강사로 활약할 만큼 국내 인기도 높아졌습니다. 실내 바이크 같은 경우 날씨에 관여가 없죠. 그리고 또 고정식이기 때문에 양손으로 놔도 넘어지지가 않아서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같이 즐길 수가 있는 운동이죠. 그러면 저도 이제 이 제키 사이클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배워보시죠. 자, 일단 먼저 기본 핸들을 먼저 잡을 줄 아셔야겠죠. 그립이 종류가 많아요. 앞에 보이시는 동그라미 부분이 1번 그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1번, 그리고 2번은 11자 그립에서 아랫부분이죠. 아랫부분 잡으실 때 꽉 감아 잡아주셔야 돼요. 그 앞쪽을 3번으로 말씀드리죠. 3번. 이게 기본 자세고요. 왼발을 천천히 내리시면서 상체를 내리셨다가 오른쪽으로 쭉 뻗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멈추시고요. 오른발 내리시면서 반대로. 그렇죠. 그렇죠. 반대로. 아, 지금 이것만 해도 저는 땀날 것 같은데. 조금 빨리 갑니다. 조금 더. 1, 2, 3. 좀 더 빠르게 1, 2, 1, 2. 음악에 맞춰 신나게 페달을 밟다 보니 이보다 더 흥겨울 순 없습니다. 지방 태우러 왔다가 스트레스까지 태워버린 기분인데요. 배우시는 분들도 반응이 되게 뜨거울 것 같아요. 처음 오시는 분들 많이 힘들어하시기도 하는데 일단 분위기 자체가 약간 클럽 분위기죠. 나이트 분위기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음악이 항상 최신 음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즐겁게 지루하지 않게끔 운동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인데도 저 너무 잘하지 않나요? 아무래도 운동 체질인가 봅니다. 사실은요, 제키 사이클 역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었습니다. 아니, 아까 줌바도 분명 같이 들었는데 스피닝도 제 옆에 계셨어요. 두 개 다 하셨는데 안 힘드세요? 좀 힘든데 재밌어요. 그냥 일반 자전거가 아니라 이게 타시다 보면 사막 자전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어 쪽에 많이 이렇게 자극이 가는 것 같아요. It was good. It was my first time. A lot of dancing, crazier than I expected, but it was fun. It's good. Spinning, fighting.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걷겠어요. 마지막 운동이 칼로리 소모의 끝판왕이라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걱정되고 아직 제 다리는 후들후들 거리지만 올여름 비키니를 위해 제가 이 한 몸 불태우러 가겠습니다. 가시죠. 비키니를 향한 진념으로 찾아간 세 번째 운동은요, 바로 타바타입니다. 타바타
타바타 운동은요, 1996년 일본의 운동생리학자 이즈미 타바타 박사가 만든 고강도 인터벌 운동인데요. 20초간 고강도 운동을 하고 10초간 휴식을 반복하는 운동법입니다. 4분의 짧은 운동이 끝난 후에도 1시간 이상 지방을 태우는 효과가 지속된다고 하죠. 고강도 운동이기 때문에 휴식을 하는 시간에도 지방이 계속 타고 있어서 운동을 계속하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타바타는 일본 이즈미 타바타라는 과학자가 쇼트트랙 운동선수들이 잠깐 쉴 때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든 고강도 운동입니다. 타바타 운동법은 간단하더라고요. 20초 운동, 10초 휴식의 룰만 지키면 됩니다. 동작은 헬스에서 배운 동작을 응용해서 부위별로 해주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점은 20초 동안 한 동작만 해주시면 됩니다. 드디어 4분 타바타 운동에 도전을 했습니다. 20초 운동이면 뭐 거뜬하지 생각했는데요. 세상에 20초가 이렇게 긴 시간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칼로리 소모 끝판왕. 인정. 자, 못하겠어요. 힘들어. 와, 이거 진짜 힘들어.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려면 이거 해보세요. 짱이에요. 짧은 시간 반복하는 고강도 운동으로 지방은 태우고 근력은 키워주는 타바타. 4분만 투자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몸매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제한이 많았다고 변명하셨던 분들, 이제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또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고강도 운동을 통해 이번 여름 여러분도 모두 다이어트 성공하세요. 무거운 체지방 그리고 어깨를 짓누르는 스트레스까지 즐겁고 신나는 운동으로 날려버리는 건 어떨까요?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화이팅! 네, 4분을 투자해서 1시간 이상의 운동 효과를 가진다는 타바타의 운동도 관심이 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깜깜한 조명 아래에서 신나게 춤을 추며 칼로리를 소비하는 타바타 운동이 좀 저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얼마 남지 않은 이 여름, 다가오고 있는 여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 고강도 운동 한번 도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한 구두 수선공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아버지의 길을 함께 걷겠다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부자의 이야기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진짜 멋쟁이는 신발을 보면 안다고 하죠. 멋쟁이들의 발끝 마무리 신발. 여기 낡고 지저분한 구두를 새 것처럼 깔끔하게 변신시켜주는 남자가 있다. 구두 수선공 박승환 씨의 하루를 들여다보자. 반짝반짝해야 할 봄 날씨가 잔뜩 찌푸린 5월의 어느 날, 유난히 광을 잘 내기로 입소문이 난 구두 수선점을 찾았다.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 자리하고 있는 구두 수선점. 이 집 주인장은 청주에서 가장 어린 30대 구두 수선공 박승환 씨다. 공항에서 보안요원으로 일하다 아버지의 직업을 물려받아 구두 수선공이 됐다. 저녁 때 이제 집에 오시면 손목이 아프셔갖고 아들을 차고 꼭 파스를 붙이시고 이제 병원을 다니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그냥 좀 안 좋아서 그렇다고. 그런데 어머니께서 일을 많이 해갖고 이제 직업병이 오신 거예요. 이제 조심스럽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한번 배워보겠다고 말씀을 하니까 아버지가 반대가 심했어요. 너 만약에 이 일을 하면은 누가 뭐 너한테 시집이나 오겠냐 막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사람이면 오겠죠 막 이렇게 말하고 이제 했는데 제가 완강히 좀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러면 네가 이제 제가 2007년 3월 2일부터 했거든요. 3월 1일절이라고 빨간 날이라고 하루 쉬고 그러면 2일부터 나오라고 그래갖고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게 부자 구두 수선공이 탄생했다. 그로부터 10년. 아버지가 승환 씨의 앞길을 걱정했던 것과 달리 그동안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둔 가장이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배운 10년 기술을 미천 삼아 올 3월에는 홀로 서기를 시작했다. 네 군데 다 꼬매드릴게요. 네, 내일 깔끔하게 해놓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낡은 신발을 보면 주인의 고생스러웠던 발걸음이 보이고 외로움이 보이고 거기에 인생의 모습이 솔직한 모습으로 담겨 있다. 옛날 신발 같은 경우는 이제 굽이 잘 안 나오는 게 많아요. 요즘에 굽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막 수십 가지 몇백 가지다 보니까 굽 사이즈가 없으면 이제 칼로 다 깎아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많아요, 이쪽. 아버지는 처음 2, 3년 동안은 굽가리, 지퍼가리만 시키셨다. 기본에 충실하라는 아버지의 단호한 가르침이었던 것. 그는 한동안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만 바라봤다. 걸음걸이에 따라 굽 닳는 모습도 다르고 나라면 어떻게 고쳐질까 상상하기도 했다. 사람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옷을 안만 깔끔히 입어도 신발이 지저분해 보이면 그 전체가 다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신발을 깔끔하게 이제 하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좀 지저분한 신발이 오면은 더 신경 써서 더 깔끔하게 해주려고 그렇게 막 이렇게 서비스도 해주고 막 그러거든요. 누군가는 더럽고 냄새나는 구두를 닦고 고치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승환 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상쾌하고 기분 좋은 일이라는 자부심이 있다. 신의 아버지도 애들 보고 싶어갖고 아버지하고 애들 데리고 아버지하고 한 바퀴 돌고 하고 오고 보여줘서 아버지도 애들 보고 싶어하지 뭐. 평소 승환 씨를 기특하게 생각하는 아버지 친구분. 바빠도 부모님을 잘 챙기라는 당부 말씀이다. 젊은 사람들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제 제일 젊은 분이 일도 깔끔하게 하고 이제 손님들이 잘한다고 기분 좋게 하고 그러니까 좋죠.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때로는 본드 냄새에 머리가 아프고 다치기도 한다. 굽을 갈고 이제 굽이 이제 틀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못을 하나 박아드리는데 그 못을 딱 갖다가 이게 탁 밀려갖고 제 손에 박은 거예요. 그래갖고 뭐 아파갖고 머리는 하얘지고 손님이 아시면 불안해하니까 손님한테 내색은 못하고 막 식은땀이 막 나고 그래갖고 깔끔히 해드린 다음에 손님 보낸 다음에 아버지한테 연락하고서 나 병원 가야 된다고 이제 연락하고 바로 이제 병원으로 갔죠. 엄지손톱에 박힌 못 때문에 수술까지 해야 했던 승환 씨. 초보 시절 실수담 치고는 아찔하다. 39년 베테랑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과 그의 젊은 감각이 더해져 이제는 어디에 내놔도 자신 있는 실력을 갖췄다고 자부하고 있다. 승환 씨를 어찌 알았는지 수선할 구두를 택배로 보내오는 고객이 한두 명이 아니다. 인천, 보은, 천안, 상주, 그리고 안성 그런 데서 이제 예전에 이제 여기 살다가 이사 가신 분들은 또 아버지한테 택배를 보내시고 또 제 단골들은 또 저한테 택배를 보내시고 그래갖고 이제 지금 보은하고 인천 쪽에 보낼 거 택배 포장하는 것 같습니다. 한때 청주 패션 1번가였던 성안길. 무심코 신은 신발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 채 사람들은 오늘도 바삐 오가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골목에서 구두 수선점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 건재함을 자랑하는 이곳은 승환 씨의 아버지 박옥환 씨의 가게다. 굵은 뼈마디에 손톱이 몇 번은 빠진 것 같은 그의 손에서 삶의 고단함이 느껴진다. 12월 31일 날 중앙국민학교 그 앞에서 횡단보도에 사고가 났어요. 바로 오른발 장애들인데가. 그래서 우리 아들 이제 한 달 남겨놓고 그렇지, 날달. 한 5개월 정도 병원에 있다가 우리 친구 구두 이거 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앉아있더니 너 목발 잡고 옆에 앉아 이거 배워.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39년째. 한때 하루에 200~300켤레까지 닦은 적도 있지만 이제는 그도 거리도 함께 뇌세해졌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찾아주는 단골 고객들. 원래는 이쪽이 아니었었고요. 저 건너편 쪽이었어요. 그때부터 왔죠. 한 21년, 22년 그랬죠. 네. 여기 꼭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뭐 성의가 있고 또 한결같고 좀 뭐라 그러죠, 꼼꼼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단골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 새구두 같은 경우에 좀 그 밑창을 좀 깔아주면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오게 됐다가 이제 단골이 돼서 계속 오게 되고, 헌 신발도 이렇게 좀 애착이 많아서 옛날 오래된 신발 이렇게 가지고 오는데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세요. 자석을 안에 넣어가지고 만든 거죠. 반짝반짝 새 것처럼 달라진 구두가 마음에 꼭 든 단골 손님.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재촉한다. 구두 수성공들의 봉사 모임에도 늘 아들과 동행하는 옥환 씨. 한때는 힘든 직업을 아들에게 물려줬나 싶어 안타까움도 있었지만 아들은 이제 그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었다. 아들을 처음에 가르칠 때 바깥에서 구두 소를 옛날에는 막 구두가 흙이 묻고 한 게 많았었거든. 나가서 구두 소 털고 막 하는 거 보면은 내가 왜 아들을 왜 시켰나 하고 좀 마음적으로 표현은 안 해지만 좀 힘들었지 제가 한동안. 아버지한테 이거 일을 배웠지만은 아버지한테 폐가 안 되겠거니 그 구두 수성공은 최고의 기술자가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새 아들의 자부심이 된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가 된 옥환 씨는 오늘도 힘을 내 열심히 구두광을 내고 있다. 20년 됐으니 참 옛날 한국은행도 제일은행 앞에 때부터 서울이 엄청 빨라? 신발까지 반짝여야 진짜 멋쟁이로 불렸던 시절.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을 다녀오신 듯한 단골 손님이다. 원래 멋쟁이들 오래 진짜 안 여기 수제집을 꼭 찾는 이유가 있으시다. 친형이랑 친하장 형은 좋은 거 많이 하시고. 손님들이 돌아가고 잠시 한숨 돌릴 시간. 승환 씨는 구두 부품을 가지러 아버지 가게에 종종 들리고 있다. 이게 막혀가지고. 새로운 디자인의 구두가 쏟아져 나오는 만큼 아들도 아버지도 수선 방법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너는 그래도 아버지는 또 빨리 그걸 터득을 했더라고. 번쯤 쳐도 안 되고 손님이 이제 데려가면 이제 통곡 깔아달라 그래갖고 그걸 내가 뜯어봐갖고 한번 다 쪼개봤거든요. 예전에 아버지한테 내가 카톡 사진 보낸 거 있잖아요. 안에가 안전이 막혀있는 거. 그럼 딴 데 가면 뭐 모르지 뭐. 명품 구두를 뜯어 감쪽같이 고쳐낼 정도로 열정적인 아들. 아버지는 명품 구두를 수선하는 일만큼은 아들이 더 낫다고 인정하고 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 일에 몰두했던 아버지와 달리 아들은 이 분야 최고의 구두 수선공이 되기를 꿈꾸고 있다. 그 이후로 청주에서 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수선 잘하는 수선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한테 애들한테 잘하고. 지금 제가 최연소거든요, 청주에서는. 네, 아버지도 힘 닿는 데까지 이제 하시겠지만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고 전국에서는 진짜 알아주는 구두 수선공. 뭐 명품만 수선한다는 게 아니고 헌신발도 이제 명품처럼 만들고 진짜 새 신발처럼 만들 수 있는 그 최고 단계까지 올라가는 게 제 목표죠. 아버지를 돕기 위해 시작한 구두 수선공의 길이 어느새 천직이 되었다. 헌 구두를 벗어주면 마법처럼 반짝반짝 새 구두로 고쳐주는 아버지 옥환 씨와 아들 승환 씨.
앞으로도 서로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 구두 수선공이 되기를 응원한다. 이 구두 수선을 맡기기 위해 전국에서 택배를 보낸 정도라고 하니까요. 이 부자의 실력 우리가 믿을만 하겠죠. 번듯한 직장을 다니다가 하루아침에 구두 수선공의 길을 걷겠다고 한 아들을 처음에 아버지께서 걱정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걷고 자신감 넘치는 승환 씨를 보니까 아버지께서 믿길 잘했다 뭐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 두 부자의 길이 앞으로도 쭉쭉 뻗어나가길 저희 전국시대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요즘 일상에 지친 분들 참 많으시죠. 여행을 좀 가고 싶다 하실 텐데요. 섬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중에서도 바로 이 섬들의 고향 신안을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안에도 섬이 참 많잖아요. 이름부터 자애롭고 은혜롭다는 자은도 지금 추천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보배롭고도 자애로운 섬 자은도. 발걸음 닿는 곳곳 펼쳐지는 아름다운 절경에 몸도 마음도 힐링되는 것 같죠? 여러분 보세요. 마음속에 쌓여있던 체증이 쑥 내려앉는 시원시원한 풍경입니다. 원래 이렇게 좋은 거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기 마련. 남편이 바지 위에 팬티 입는 그 양반이었구먼. 다음엔 부부가 함께 오기로 하고 일단 맛난 음식 찾으러 갑시다. 어머니 이러시기 있기 없기? 아니 저 배고파서 밥 먹으러 왔는데 산 위에 요리는 없고 이게 뭐예요? 조, 수수, 흑태, 백태, 팥, 찰미, 율무 아 이게 뭐예요? 우리 자은에서 나온 작곡이에요. 우리 작곡이 전국에서 신안이 2위예요. 작곡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기장이나 녹두는 전국 1위예요. 이거로 맛있는 밥을 지을게요. 오늘 무슨 밥을 주실 건데요?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율무하고 가라 현미 밥을 지을까 하거든요. 정말 성격도 급하셔. 무릇 좋은 음식에는 기다림이 필요한 법. 하지만 잡곡의 무한 변신은 기대도 좋습니다. 이게 다 잡곡으로 만들어졌다면 믿어지시나요?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계속 먹으면 질리기 마련. 매일매일 달라지는 요리에 건강함은 덤. 어우,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돈다 돌아. 눈으로 즐겼다면 이제 입이 나설 차례. 율무와 현미의 콜라보. 으따 때깔보소 윤기가 차르르르르르. 아니 오늘 유랑 리포터 호강 제대로 하네요. 보배롭고도 자유로운 땅이 이리도 고마울 수가 없다. 사철 넉넉히 내어주는 자연이 그날그날의 요리로 완성되는 자은도의 건강 밥상. 한 번 맛보면 그야말로 홀릭. 건강한 오곡 잡곡밥에 그리고 항아리 오곡 김치 이런 거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건강한 잡곡밥상을 한 상 차려 먹으니까 저 정말 대접받은 것 같아요. 집에서도 대접받을 수 있는 특급 레시피. 맵쌀과 찹쌀, 잡곡의 황금 비율, 그리고 물의 양까지 잘 맞춰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가 따로 없습니다. 잡곡을 먹기만 한다면 that's no no. 재밌는 놀이도 가능하다고요. 그런데 어째 놀자고 시작한 일 내기하듯 손놀림이 바빠집니다. 놀라운 집중력으로 제법 모습을 갖춰가는데 이게 뭔지 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만들었어요. 하나 둘 완성되는 오자미. 전 만들었어요. 그런데 남들은 다 만들었는데 청년 아직도 실 깨고 있으면 어쩌나. 아니 실 깨는데 뭐 반나절이 걸려요? 눈이 안 보여 지금. 오재미에 대한 추억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 박 터트리기 했을 때 안에 뭐 콩 같은 거 넣어주고 던졌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저 박 한번 깨보겠다고 그땐 열심히도 던졌었지. 예, 옛날 추억이 나네요. 옛날에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옛날 이렇게 했어요. 와우. 감탄사 만발하게 만드는 실력자. 하지만 이를 가소롭게 쳐다보는 이가 있었으니 아니 우리 동네랑 좀 다른디?
심판 어디 갔어? 어머니 반칙! 어머니 탈락! 어머니들 승부욕에 제대로 불붙었다. 와, 1등! 이때 소리 없이 강한 고수 등판. 소시적 실력 한번 볼까요? 세월은 흘렀어도 몸이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 오자미 처음에 왔는데 너무 즐겁고 재밌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있어. 우리 애기 만나서 한번 여기 한번 오자. 건강해. 우리 동창들인데. 아니 근데 어디서 구수한 냄새 나지 않나요? 원인은 바로 이 녀석들. 발효 음식의 대명사. 아니 오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 이제 간장에서 매주 건져서 이 장 가르는 날이야. 장 가르는 날? 역시 유랑이가 온 날이 장날이 오세! 정성스레 빚어놓은 메주와 소금물이 동짓날에 만나 숨쉬는 온기에서 봄날 기다리면 드디어 목욕제게 끝난 메주 세상 구경 나오는 날. 이게 바로 자연이 키워낸 순결한 된장 되시겠다. 자, 여기 와서 된장을 직접 가르고 있잖아요. 네. 메주를. 어때요, 기분이? 촉감도 좋고 냄새도 구수하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많은 어머님들 사이에서 최유랑 리포터의 레이더망에 걸린 한 사람. 여기도 남자분이 계시네요. 아니, 어쩐 일이세요? 밥 먹으러 왔다가 네. 장 가르기 프로그램 있어서 장 가르고 있습니다. 미래에 결혼을 한다면 된장 만들 생각 있으세요? 이거는 체험으로만 만져봐요. 체험이요? 자은도에선 숨쉬는 체험도 특별해집니다. 아름다운 풍경으로 눈 호강시켜주고 봄볕 아래 깨끗한 바닷바람 맞고 자란 잡곡으로 활력까지 업업업! 건강한 자연이 가득한 자은도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꿈을 맞는 건강 잡곡밥상 만나제! 다음에 또 자은도에서 만나제! 네, 자은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잡곡 생산량이 높다고 합니다. 맛있는 잡곡으로 지은 한상 한번 드셔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음식 외에도 즐길거리, 체험거리 많다고 하니까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자은도가 너무 멀다 싶으시다면요. 우리 지역 곳곳에서도 아름다운 섬들이 참 많으니까 이번 주말 섬으로 힐링 여행 어떠신가요?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 여름학기 프로그램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관심 있는 여수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데요. 한식 조리 기능사, 제과 제빵 기능사, 꽃꽂이 창업반 등 총 6개 분야 34개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선착순 마감이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서두르셔야겠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 여수 여성인력개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도내 학습자에게 직접 찾아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런앤락 배움 디딤돌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금 이 사업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강사들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신청은 6월 16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이나 방문 또는 우편 접수로 하시면 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비밀을 간직한 채로